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권유준입니다. 오늘은 청소년 무지외반증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무지외반증이 성인 무지외반증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총 5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청소년 무지외반증은 양측성과 가족력이 70% 이상으로 더 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 무지외반증은 처음에는 통증이 잘 유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더 들수록 청소년 무지외반증도 역시 성인과 동일하게 통증이 유발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제1중족골이 내측으로 많이 전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제1중족골과 제2중족골 간 각이 증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1중족골의 관절면이 바깥쪽으로 향하는 것을 항상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유연한 평발과 동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 무지외반증의 증상입니다. 첫째로 내측에 돌출로 신발 신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제1중족 관절통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엄지발가락이 바깥쪽으로 자꾸 전이되다 보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발가락을 자꾸 압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세 번째, 네 번째 요 사이에 있는 지간신경이라고 있습니다. 지간신경, 발가락 사이에 있는 요 신경에 염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신경이 커지고 이것을 지간신경종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생기면 세 번째, 네 번째 발가락이 감각이 떨어지고요, 저린 증상이 발생하겠습니다. 병원에 오시게 되면 이학적 검사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엄지발가락을 보게 되는데요, 엄지발가락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휘어져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회전 변형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내회내전이라고 그럽니다. 또 검사를 하는 것이 엄지발가락 제1중족골의 관절 각도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이제 관절이 유연한 분들이 또 무지외반증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요. 이게 무지외반증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 관절염이 생기면 또 관절 운동 범위가 또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엄지발가락이 일반적으로 보행 시에 체중 부하를 약 30% 가까이 담당을 하게 되는데, 무지외반증이 생겨서 이게 바깥쪽으로 휘게 되면 엄지발가락의 체중 부하가 되지가 않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요 앞꿈치 쪽으로 체중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요 발바닥 쪽에 피눈이나 못이 이렇게 생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엄지발가락과 제1중족골 그 사이에 종자골이라고 있습니다. 이 종자골은 무지내전근, 무지외전근, 그리고 단무지골격근이 붙는 그런 뼈인데, 그쪽에 염증이 생기거나 해서 관절염이나 통증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동반 변형을 또 확인하게 되는데요, 평발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무지외반증 있는 환자분들이 보면 발볼이 넓습니다. 발볼이 넓다 보면 새끼 발가락 쪽이 또 신발에 의해서 자꾸 눌리다 보면 새끼 발가락 쪽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그런 변형이 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소근막류라고 그럽니다. 이런 것들도 있는지 잘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소아청소년 무지외반증의 1차적인 치료는 비수술적 치료입니다. 가능하면 수술 안 하고 치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신발을 교정해야 됩니다. 볼이 넓은 신발 신어야 되고 굽이 낮은 신발 신어야 됩니다. 평발이 있는 경우에는 바닥 아치를 유지할 수 있는 깔창을 까는 것도 좋겠습니다. 발가락 사이에 실리콘 같은 거, 보조기 같은 거 이런 것을 착용하는데, 이것은 성장판이 닫힐 때까지, 성장이 끝날 때까지 계속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청소년 무지외반증은 1차적으로 비수술적 치료를 해야 되는데, 너무 심해서 수술을 꼭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골 성장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지외반증 수술은 제1중족골 절골술을 시행합니다. 성장판이 열려져 있을 때, 아직 성장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꼭 수술해야 된다. 그럴 때는 요 위에 있는 내측 설상골이라고 있습니다. 내측 설상골 절골술을 이용해서 수술하는 경우도 드물게 있을 수 있습니다. 성장판이 닫혔을 때는 성인과 동일하게 이중절골술을 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술법으로는 크게 연부조직술식과 절골술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연부조직술식은 절골술을 하지 않고 그냥 과거에 주로 시행했던 방법입니다. 변형된 맥브라이드 술식이라고 해서 내측에 인대 조직을 강화시켜주고 튀어나온 이런 뼈를 좀 제거시켜주는 이런 술식이 있는데, 요거는 재발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요즘에는 사용하지 않는 수술입니다. 성장판이 닫혔을 때는 성인과 자하게 수술을 하면 되겠습니다. 청소년의 무지외반증 수술의 합병증은 성인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많이 나타나는 합병증은 첫 번째로 재발입니다. 변형각이 클수록 재발률이 더 높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전체 합병증의 약 50% 정도를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무지외반증은 또 발가락이 유연하고 너무
또 교정을 많이 하려고 하다 보면 교정을 이렇게 무지해반증보다 더 안쪽으로 이렇게 오는 이런 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안쪽으로 왔다 그러면 무지내반증이라고 합니다. 이런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주의해서 치료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